프랑스 전쟁 특파원 제퍼리는 휴전 국가인 한국은 아주 위험한 혼돈의 현장일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부터 제퍼린이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전쟁 특파원 제퍼린이에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온 전쟁 특파원인 제가 지금까지 여러 위험한 곳을 다녀봤지만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엔 조금 긴장도 되고 의심도 들었어요. 한국은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고 혼란스럽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전국이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도시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거리와 소란스러운 장면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을 나서면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이 안전한 느낌을 주었어요. 조명이 부드럽게 빛나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직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남아있었지만 저는 마음을 열고 한국이란 곳을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공항 안을 걸으면서 모든 게 정돈되고 차분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도 있었지만 어딘가 계획을 가지고 걷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예의 바르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마치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간판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고 배경에 흐르는 음악은 부드럽고 경쾌했어요. 모두가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 의심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저는 상쾌한 공기와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을 마주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깨끗한 보도와 도로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자동차 소리, 때때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거리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저는 마치 거대한 흥미진진한 놀이터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더 잘 느껴보고 싶어서 천천히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걷다 보니 여기저기 다채로운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광고판에는 최신기기,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신나는 이벤트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멋졌어요. 단순히 분주한 도시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혁신이 넘치는 도시였어요. 길가의 작은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료와 간식을 즐기고 있었고 신선한 커피 향과 구운 빵 냄새가 공기를 감돌아 제 얼굴에 미소를 선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전쟁 지역에서 보도 활동을 해왔던 저는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느껴지는 평화로움이 낯설었거든요. 예전의 어두운 현장과는 너무 다르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만의 특별한 점들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는 어르신들, 길거리에서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드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점점 저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혼란한 곳이 아니라 정돈되고 아름다우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친절한 가게 주인에게 길을 물었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다정한 모습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보려고 결심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모든 것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밤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느낀 모든 감정들을 되새겼어요. 전쟁의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제가 이렇게 따뜻한 희망을 가진 나라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의 설렘을 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다시 한번 걸어보고자 했어요. 오늘은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여기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와서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넓은 거리로 나가보니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것처럼 다채롭고 생동감이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고 형형색색의 광고판과 네온 사인이 보도 위를 물들였어요. 사람들은 아침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바쁜 교차로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신나게 길을 건너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큰 가방을 메고 있었고 모두 얼굴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은 제 마음에도 따뜻함을 주었어요.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도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은 변치 않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아파트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장소였어요.
오래된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 채소, 그리고 다채로운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모퉁이에는 현대적인 커피숍과 트렌디한 상점들도 보였어요. 신선한 과일 향과 지글지글 익어가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제 코를 간지렸어요. 배가 고파진 저는 떡볶이라는 매콤한 떡 요리를 맛보기로 했어요. 웃으며 떡볶이를 건네준 한 할머니께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떡볶이를 한 입 먹자 매콤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그 따뜻하고 매콤한 맛 덕분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 걸으면서 저는 서울의 삶의 속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보도 위에서 바쁘게 걸어갔지만 단순히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빠른 움직임은 혼란이 아니라 에너지와 결단력이 넘치는 사회의 모습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작은 공원에 잠시 앉아 쉬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전통 놀이를 즐기고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공원은 분주한 도시 한가운데의 작은 오아시스 같았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쁜 도시 속에서도 사람들은 잠깐의 평온을 찾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또한 저는 도서관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돕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도서관은 현대적이면서도 밝고 모든 사람이 존중하며 사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지식을 쌓아가는 모습이 이 나라에서 교육과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한강변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어요. 강은 도심 한복판을 부드럽게 가로지르며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피크닉을 즐기며 웃음소리를 냈고 친구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면서도 반짝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하며 서울의 다양한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바쁘고 혼란한 도시가 아니라 열정과 질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공존하는 멋진 나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서울의 구석구석에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모든 모습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며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다음날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들을 구경한 후 좀 더 여유롭게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느껴보고자 조용한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소에 바쁘게만 느껴졌던 도시 생활과는 달리 이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소중한 인연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작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아담한 집들과 작은 정원들을 보면서 햇살이 벽에 반사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마음속 깊이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조금 걷다 보니 골목 끝에 작은 동네 공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몇몇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전통 놀이를 즐기고 계셨어요. 집중하면서도 미소 짓고 계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근처 벤치에 앉아 그분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어요. 조용한 웃음소리와 서로를 부드럽게 놀리는 모습 속에서 작은 순간에도 큰 기쁨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한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어요?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제피린이라고 해요. 이 동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대답드렸어요. 그러자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여성, 혜영 씨가 자신을 소개하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혜영 씨와 함께 걸으며 저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혜영 씨의 작은 집은 밝은 색깔의 소품들과 아름다운 간단한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가족 모임의 사진들과 멋진 산의 경치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혜영 씨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 동네에서 이웃들이 서로 도와주며 살아간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내요라는 혜영 씨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대화 도중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 할아버지라는 연세 지긋하신 분께서 직접 만드신 떡을 가져오셨어요. 김 할아버지께서는 주말마다 가족들이 모여 떡을 만들며 함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과 공동체의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곧 이 동네의 정신이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데 있음을 깨달았어요. 바쁜 도시 생활과는 달리 이 작은 동네에서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던 중 한 소년 준이라는 아이가 다가와 저도 커서 기자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멋진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준 아이의 반짝이는 눈빛과 꿈에 찬 목소리를 듣고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아이와 함께 이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오후 혜영씨의 초대로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가을 지역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공원에는 먹거리를 비롯한 작은 장터가 열려 있었고 전통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으며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함께 요리를 하며 옛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통춤을 배워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가 인내심 있게 동작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틀리면 부드럽게 웃으며 격려해 주셨어요. 그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기쁨과 단합을 표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춤을 추며 점점 평소 가졌던 걱정이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이 동네의 공동체 정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해질 무렵 잔디밭에 앉아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삶, 꿈,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희망과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의심이 점점 사라지고 진심으로 존경과 감동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혜영씨의 집을 떠나며 마음이 한층 따뜻해진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한국에 대한 저의 편견을 바꾸게 해주었고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부드러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따뜻한 순간들을 곱씹으며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인연들이 계속되리라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동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확실히 느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단합에 감동받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동네에서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지역축제와 멋진 이웃들을 만난 후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 바로 배움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역 학교와 근처의 과학관을 방문해 보려고 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저는 하루를 시작했어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나서며 저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오늘은 한국에서의 어떤 멋진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커다란 창문들이 햇빛을 듬뿍 받아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벽에는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협동심, 존중을 강조하는 메시지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즐거워 보여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께서 새로운 주제를 설명하시고 계셨어요. 아이들은 깔끔하게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쉬운 말과 분명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모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어릴 적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이곳의 학습 환경은 정말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 소년 민준이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정말 신나요. 앞으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민준이는 커서 엔지니어가 되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꿈은 단순하지만 강렬했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희망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단순히 책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도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며 서로 도와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이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과는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어요. 여기서는 성적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미래를 위한 준비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의 경험에 감동한 저는 근처의 과학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과학관은 크고 밝은 건물 안에 다양한 체험 전시물들이 가득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여러 가지 실험, 로봇, 태양계 모형 등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전시물들이 다채로운 빛과 소리, 움직임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 마치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 전시 구역을 천천히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았어요. 한 전시에서는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을 하는 아이들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작은 실험복을 입고 선생님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 실험기구를 다루며 전구가 켜지는 순간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전구가 켜지자 아이들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웠어요. 과학관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호기심을 북돋우는 놀이터 같았어요. 또 다른 전시 구역에서는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여러 기계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버튼을 누르고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았고 그때마다 다채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오며 복잡한 개념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재미있고 신기했어요. 또한 친절한 가이드 선생님께서 간단한 로봇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서는 직접 해보며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곳에서는 배움이 단순히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며 체험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과학관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 방문객들과 스태프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모두가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배움은 끊임없는 여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은 여기 올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을 보는 것이 정말 신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움이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학교와 과학관 모두에서 저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의 교육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호기심 많은 마음과 서로 도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키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과학관 앞에 앉아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배움과 함께 성장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나라의 힘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저는 오늘 배움이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서로 도우며 희망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과학관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배움의 정신이 한국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소중한 배움의 순간들을 앞으로도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이곳저곳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의심과 망설임이 많았지만 이제는 많은 친절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경험들을 통해 제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공원에서 만난 혜진이라는 친구가 저에게 초대장을 주었어요. 혜진이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 문화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오늘 저녁 저희 이웃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 파티를 열 거예요. 꼭 오셔서 같이 즐겨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혜진이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 집은 아담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창문에서는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이는 문 앞에서 환한 미소와 포근한 포옹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어서와 제필인. 정말 잘 왔어 진심으로 환영해 라고 말해주니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혜진이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가족 사진과 아름다운 장식들이 어우러져 있었으며 식탁은 이미 저녁 식사를 위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곧 여러 이웃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혜진 씨의 부모님과 이웃분들 모두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식탁 위에는 불고기, 김치, 잡채 등 정성스레 준비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음식에서 풍기는 향이 정말 맛있어 보여서 저도 빨리 한 입 맛보고 싶었어요. 혜진 씨의 아버지께서는 동네의 역사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낸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어머님께서는 가족의 전통과 식탁 위에 오른 한 가지 음식에 담긴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그 따뜻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모든 분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며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전쟁 특파원으로서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과 다른 위험한 곳에서의 경험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어둡고 위험한 곳만을 봐왔던 탓에 한국을 조금 의심했던 기억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진심 어린 이야기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변해갔어요. 저는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강인함과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모여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혜진이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앉아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담백하게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였고 학교를 개선하며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듣던 중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과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조용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전쟁 지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어둠을 잊고 따뜻한 우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자리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의심했던 제 마음은 점차 존경과 감동으로 변해갔어요. 혜진 씨의 집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드러운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모든 따뜻한 순간들을 곱씹었어요. 오늘 밤 저는 낯선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었고 제 마음이 한층 더 넓어졌음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잠시 멍하니 오늘의 기억들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어요. 이 따뜻한 순간들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우정과 사랑,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앞으로도 제 길을 밝혀줄 것임을 믿으며 저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기대감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상쾌한 기운을 느끼며 일찍 일어났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였고 오늘도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한강변을 다시 찾기로 했어요. 한강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었어요. 강변에서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냥 앉아서 경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늘 아침 한강은 떠오르는 햇살 아래 반짝이며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되새겼어요. 한강은 마치 이곳 사람들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 같았어요. 오늘도 강가에는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친절한 이웃들의 미소, 학교와 과학관에서 느낀 배움의 열정, 그리고 저녁 식사 파티까지 이 모든 경험들이 제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오늘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단순히 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모여 미래의 꿈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에너지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한 친구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이곳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갈 밝은 내일을 상상했어요. 조금 후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모여 각자의 프로젝트를 나누고 있었어요. 방 안은 다양한 모형, 그림,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디지털 스크린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에너지 절약 장치를 개발 중인 수민 씨라는 젊은 발명가를 만났어요. 수민 씨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시며 저희의 아이디어가 조금씩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열정과 자신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또한 저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신 박 선생님이라는 연세 지긋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힘은 바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유대해 있어요. 모든 아이, 모든 가족, 모든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의 미래는 굳건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의 오랜 전통과 지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걸음을 옮기며 저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고즈넉한 사찰과 정원이 현대적인 유리 건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조화는 혼란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작은 서점에도 들러보았어요. 그곳에는 현대소설과 전통 한국 문학이 함께 진열되어 있었어요. 전통 이야기를 담은 책 한 권을 집어들고 아늑한 구석에 앉아 읽어보았는데 그 페이지마다 이 나라를 만들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전통과 배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들이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쌓여있는 소중한 밑거름임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저물고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모든 별이 한 사람의 꿈처럼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 들은 이야기들, 배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그 정신은 강하고 마음은 따뜻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조용한 밤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이곳 한국의 정신과 희망을 평생 간직할 거예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와 꿈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전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본 에너지와 결단력이 앞으로 이 나라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 믿어요. 저는 멀리서 온 여행객이었지만 이곳의 사랑과 단합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비록 짧았지만 그 여운은 정말이지 평생 기억하고 싶은 최고의 경험이었어요.